저는 무형시행 건축사 사무소의 남풍선 부사장입니다. 전 현재 대한민국 건축사이자 기술사로서 건설사업 관리를 현업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주민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일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우리 건설사업관리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정체를 들켜버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재건축사업 추진, 여기서 정확이라고 하는 의미를 대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을정 구들화, 정의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건설사업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이 정의가 구현되는지 아주 짧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드릴 내용은 주꼭지로 3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관리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건설사업 관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이익을 주는 건설사업관리 회사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우리에게 큰 이익을 주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번 전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분당의 과거와 현재가 담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은 조선시대 광주부의 돌마면과 낙생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돌마면의 분전리와 다우리가 합쳐져 분당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1989년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당에 신도시 건설이 계획됩니다. 540만 평 대지에 중산층 아파트를 짓고 초중고등학교 60개 교를 신설합니다. 분당지구는 중산층이 선호하는 중형 이상 아파트 건설을 위한 대규모의 택지 개발을 서둘러서 금년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합니다. 아파트들은 30년이 넘다 보니 노후화는 심각해 재건축할 수 있는 노후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30년 이상 돼서 배관이 노후화되니까 노물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주차 문제도 있고, 이제 한 9시 10시만 돼도 들어올 때 어디 주차를 해야 될까 걱정스러운 면도 생기니까. 내년이면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우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난방 배수관이 터져 여러 번 수리한 흔적이 가득합니다. 최근 베란다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등 곳곳에서 위험한 징후가 보입니다. 부식된 철근이 부피가 늘어나면서 콘크리트를 밀어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더 있죠. 1년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분당이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른 이제 그에 걸맞는 우리 삶을 담아내는 그런 새로운 그런 주거 환경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역사가 담기고 친환경, 자연, 첨단 미래의 기술이 반영된 그런 도시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 전의 일이었었습니다. 분당 모 단지에서 리모델링 재건축을 시도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관련법 미비와 그리고 실효성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모멘텀, 추진력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신재현 회장님과 이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큰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한번 일어나 주시죠. 자, 고맙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 자그마한 보편적 소원이 있다면 바로 지금 당장 입주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마법처럼 그 결과를 쉽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 제정이 되어도 저희가 입주 시까지는 무려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조합 구성의 그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그리고 사업비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입주한 그 시기까지 입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함께 걸어갈 이런 전문가, 이 길고 긴 여정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지난 7, 8년 전에 상영되었던 이 미국 영화입니다. 로버트 드니로 그리고 앤 해서웨이가 주연한 그 영화인데요. 이 경험 많은 70세 인턴이 열정 많은 30대 CEO에게 세상과 인생에 대한 지혜와 경험을 전수하면서 무질서, 혼란, 카오스 상태의 이 회사 경영을 질서와 조화, 코스모스 상태로 바꾼다는 아주 유쾌한 메시지가 있었던 영화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건설사업 관리 역할을 하는 게 곧 바로 로버트 드니로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럼 이제 건설사업 관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건설사업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 절감, 품질 향상, 공기 단축을 목적으로 발주자가 체계적 혹은 전문적 기법을 가진 건설사업 관리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우리의 주의가 필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사비 절감, 품질 향상, 그리고 공기 단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설사업 관리의 목적은 사업비를 단축해서 재건축 분담금 최소화하고 품질 향상을 해서 명품 가치를 최상화하고 또한 사업 기간을 단축해서 조합원님들에게 큰 이익, 최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건설사업 관리가 우리한테 주는 이익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지 사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중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외부 공인기관의 공사비 검증기관의 공사비 검증조차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공사비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합과 시공사 간의 이런 공사비 분쟁 사항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다수의 사업자 간의 가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은요, 사업비와 고품질을 우선 최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설계자는 명성, 그리고 시공자는 이익 추구를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시공자는 이익 추구에 따라서 조합에게 공사비를 요구합니다. 시공자가 이익 추구만을 한다고 폄하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공자가 요구하는 이 이익이 과연 정의에 합당한지를 우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사업비 절감을 실현하는 정의 구현이 실현되는 그 때입니다. 인허가 단계에서의 사업비 절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주는 사례는 가장 많은 재건축 실적을 가진 저희 회사에서 수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인허가 기간 동안에 4개월 단축으로 해서 약 2천억 정도 조합원들에게 그 이익을 나눠드렸습니다.
설계 단계에서의 사업비 절감은요,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서 500억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신반포 4지구에서 저희가 994억 절감, 그리고 개포주공 4단지에서 348억 절감을 해서 공사비 대비 최대 10% 이상 절감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큰 이익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이 다음으로 주공 4단지 아파트의 성공 사례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원들이 만족하는 성공적 시행령 수행 사례로 당사가 최근 수행했던 개포주 공사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강남권 재건축의 산 역사이자 표본인 개포주 공사단지 아파트는 최초 조합 설립 이후 수많은 변경 인가를 거쳐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로 탈바꿈하여 2023년 2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입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사업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성공적 완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최근 가장 큰 이슈로는 시공사의 과도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진행 문제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문외한인 조합원들이 검증 없이 새로운 설계안대로 진행하게 되면 공사비는 증가되고 사업은 지연되어 조합원 분담금이 최소 20% 이상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 사업 역시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 문제로 조합에서 국토부를 상대로 시공사의 공사비 검증 절차 강화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문 지식이 없는 조합원들과 시공사 사이에서 CM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데요. 조합원의 복잡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고 조합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해주고 조합의 역량을 향상시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주며 각종 규제 및 건축 관련 법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줍니다. 또한 설계도서 검토 및 철저한 사업비 관리를 통해 사업기간 및 비용을 절감시켜 조합원 권익보호 및 과도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개포주 공사단지 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맞춤형 사업관리 계획을 추진하였고 현실적 문제와 가장 직면한 공사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당사에 특화된 단계별 공사비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단계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 결과 당초 공사비 대비 1차 180억 원, 2차 168억 원을 삭감하여 총 348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포주 공사단지 조합원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유사 사업장과의 진입 공사비 비율을 비교했을 때도 저렴한 비용이었습니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공사는 시공사 제출 공사비 대비 3% 절감, 기계공사는 8%, 전기공사는 5%, 조경공사는 24%를 절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당사는 철저한 공사비 검증으로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여준 공로를 인정받아 조합원으로부터 보상금 2억 원과 감사패를 수여받았고 감사의 의미로 단지 내 도서관에 1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하여 입주 기념선물로 보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에서 CM의 역할 중 공사비 절감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무형은 이외에도 특화 설계, 인허가 단축, 품질 및 공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형 CM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조합원의 입장에 서서 조합원에게 감동을 주는 전문화된 건설 사업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상위 품질 구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작 아파트 5대 요소와 그리고 저희 삶을 담는 삶을 담고 그리고 미래와 첨단 기술이 반영된 그런 주거에 산다는 이것이 곧 우리가 꿈꾸던 유토피아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건 공사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조건을 뛰어넘어서 극복하고 최상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는 가치공학을 수행을 합니다. CM의 전문 관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치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돈은 그대로 있고 혼 밑으로 떨어지는데 우리의 품질 기능을 가장 높이 올린다는 것입니다. 자, 설계 단계 품질 업그레이드 사례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무형 CM의 설계 전문 건축사들이 현황조망 개선을 위해 노력한 수십 번의 검토 과정을 다 담기에는 발표 시간이 부족해 일부분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2-2블록에서 주동 형태 변경 및 주동 방향은
개정안 후 세대 내부에서 보이는 개선된 한강 조망 시야입니다. (32-1블록) 주동 방향을 회전했을 때 내부에서 보이는 한강 조망으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33블록에서) 한강 5구역 방향으로 조망이 가려질 것을 고려하여 주동 방향을 회전했을 때 세대 내부에서 보이는 개선된 한강 조망 시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은 한남 상구역에서 저희가 설계사의 도면을 바라보고 한강의 주망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설계관리 특화한 저희 건설사업관리자들을 투입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성을 했고 조합원으로부터 많은 뜨거운 응원을 받았습니다. 자, 시공 단계에서의 업그레이드 상황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은 입주자의 사적 공간인 화장실, 거실, 식당에 대한 특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동출입구와 엘리베이터 홀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100세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과 수영장에 대한 커뮤니티 시설 특화 내용이고요. 그리고 타인에게 침해받을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배타적 조망권을 가진 옥상 스카이 라운지 시설 특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마음이 편안하시죠? 물 위로 떨어지는 아주 풍요로운 햇살과 그리고 바람의 춤 사이 숨의 끝동을 붙잡고서 7색깔 무지개로 희망을 채색하는 그러한 수공간 설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는 이 조경 공간, 이 특화된 설계 전문가가 투입해서 저희가 이 공간을 아름답게, 그것도 무척 아름답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업기간 단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사업기간 단축을 해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착공 전의 사업 일정 단축과 착공 후에 공사 기간이 준수되어야만이 합니다. 그에 의해서 전체적인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조합에서부터 저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조합원님들께 나눠드린 리플렛의 이 내용이 이 절차가 조금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인허가 단계의 사업 일정 단축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미 앞선 공사비 절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인허가 전문가를 투입해서 4개월 단축한 내용입니다. 자, 시공 단계에서는요, 인천 송도 지역의 초고층 건축물을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천재지변과 같은 공사 지연 요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소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1시 30분 새벽의 시간 공시체 압축 강도 시험을 진행합니다. 바닥 슬라브의 하부 철근부터 현장 실측에 의한 철근 매근 작업이 진행됩니다. 설계 도서와 일치 여부를 하나도 빈틈없이 검측합니다. 품질 시험 합격이 완료되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합니다. 최종 타설 완료 부위를 확인해 타설 종류를 시공자와 함께 확인합니다. 자, 이런 이익을 주는 그러면 건설사업관리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까? 그래야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의 최종 결과는 모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비전문가도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덤벼들죠. 그러나 결과는 같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전문가가 비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경험과 그리고 특화된 기술력입니다.
저희가 같은 물을 먹었지만은 젖소가 먹으면요 우유를 생산하죠. 뱀이 먹으면 독을 생산하듯이 CM 실적 1등이 하게 되면은 1등의 결과를 낼 것이고 10등이 하면 10등의 결과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설사업관리회사의 선택 조건을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장 많은 재건축 수행 실적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정비사업 실적, 공사비 검증 실적, 시공사 선정 실적 1등을 한 회사를 선정하면 그 결과는 방금 전에 보셨듯이 1등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 조건입니다. 최적의 자문단 지원 체계를 구축한 회사입니다. 조합에서는 건설사업관리회사 한 개 회사를 선택했지만 실상은 이 건설사업관리회사와 제휴된 이 수많은 외부 전문 기술 컨설팅 그룹을 보너스로 받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선택 조건입니다. 수행 경험 기반 특화 관리 시스템 구축이 된 회사여야 됩니다. 성공 경험과 개별적 수행 방법이 명문화된 그런 재건축 건설 사업 관리 바이블을 갖추고 있어야 현재 상황, 현재에 대한 사태를 분석을 하고 미래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회사입니다. 조합을 대신해서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기부 환원함으로 가치의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조합은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회사입니다. 저희와 관계에 있던 재건축 조합장님들의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진흥 재건축 조합장 김봉환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성공하려면 유능한 참모 조직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캄캄한 밤에 항해를 하는 재건축 조합의 CM은 등대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조합은 무형 CM과 같이 근무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만 CM 채용은 가장 잘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신반포 21차 조합장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조합원들은 혹시 CM 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CM, 특히 무형 CM과 일을 해보니 용역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거구나. CM 하면 저 동네에 많은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떤 회사를 뽑는 게 조합이 도움이 될까?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21차에 지금 CM은 무형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건설사업 관리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공사비 절감, 품질 향상, 사업기간 준수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사업의 성패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냐, 누구하고 손을 잡느냐, 실적 1위, 업계와 업계 1위, 업계 1%의 그런 회사와 대한민국 자산 상위 1%와 우리 사회의 상류층을 형성하는 이 분당 주민들이 함께 만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성공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재건축 사업 진행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도와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 길고도 험한 여정의 길잡이, 전문적 길잡이 역할을 할 그런 건설사업 관리 회사가 필요합니다. 까마득히 높은 히말라야의 산들을 오르기 위해서는 강한 체력과 정신력은 기본에 어떤 존재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짐을 짊어진 채로 험난한 히말라야 산맥을 제 집처럼 누비며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셰르파들은 원정대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한 20여 분 동안 여기 계신 만장하신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건설사업 관리가 왜 필요하고 건설사업 관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건설사업 관리 회사를 선택하느냐 그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저는 꼭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는 재건축 국가대표 건설사업관리 길잡이 무영시엠입니다. 상상 이상의 가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